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준동사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동명사, 참 헷갈리죠? 부정사, 분사, 동명사, 즉 동명사인데 동명사는 뭐냐? 제 책에 1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동명사가. 동명사는 글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동사의 성질을 가진 명사다라고 정의될 수가 있죠. 그걸 동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양은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기 때문에 마치 현재 분사와 똑같습니다. 모양이. 동사 원형 ing. 그러니까 우리가 sing만 딱 써놓으면 이것이 동명사인지 분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문맥에 써봐야 되는데, 문장 속에 써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 가진 명사다 그랬어요. 동사는 아니야. 그런데 명사야. 명사니까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니? 저랑 우리가 부정사를 먼저 배웠습니다. 우리가 부정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사는 뭐였습니까? 복잡한 문장을 간단히 만들기 위해서 종속절의 동사를 없애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부정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사를 죽이고 남은 게 부정사야. 그 부정사가 남아야 뜻이 그대로 전달되니까 단문에서의 뜻이 본문과 똑같이. 그런데 우리가 부정사의 명사조법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왜 그런 거니? 부정사의 명사조법도 동사의 성질을 가진 결국 명사입니다. 그러면 부정사의 명사조법은 뭐고 동명사는 뭐냐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용법이 같아요. 즉 명사니까 부정사, 우리가 미리 배웠던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세 번째 보어로 쓰인다고 그랬죠. 명사 역할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동명사도 모양은 ing지만은 역시 명사로 쓰이니까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그대로 쓰입니다. 그럼 중복이 된 거잖아. 부정사의 명사용법도 동사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동명사도 동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쓰임새가 똑같아요. 그럼 왜 배우냐 이거지. 부정사의 명사용법을 이미 배웠으면 뭐로 동명사를 또 배우냐 이거죠. 좀 더 분석해 볼까요? 자, 부정사의 명사용법은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석도 동사처럼 합니다. 역시 동명사도 해석은 뭐처럼 한다? 동사처럼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 성질이니까 반드시 주어가 있다. 동명사가 반드시 주어가 있다. 주어가 있어요. 또 때에 따라서는 목적어나 보어가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동명사도 목적어나 보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자동사의 동명사일 때 목적어 없을 것이고 타동사의 동명사는 목적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제의 변화가 있죠. 왜? 단순 동명사와 단순 부정사와 완료 부정사가 있죠. 동명사도 역시 시제의 변화가 있습니다. 단순 동명사와 완료 동명사가 있습니다. 시제의 변화를 갖고 찾죠. 그 다음에 능동형 부정사와 수동형 부정사가 있죠. 부정사도 동사 성질이니까 마찬가지로 동명사도 능동형과 수동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죠. 원래 동사였으니까 여러 가지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의미도 똑같고 용법도 똑같고 성질도 똑같아요. 완료 형태도 있고 단순 형태도 똑같이 있고 능동 형태도 있고 능동 수동도 다 있습니다. 동명사도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부정사의 명사용법과 동명사는 중복이 된 겁니다. 하나만 배우면 됐지. 뭐로 동명사를 또 배우냐 그러니 이것이 바로 의문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부정사까지 공부하신 분은 되게 잘 이해를 하시다가 분사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준동사의 마지막 종류인 동명사를 딱 배울 때 헷갈립니다. 아니 이 부정사의 명사용법과 굉장히 흡사해. 흡사해도 똑같아. 용법도 똑같고 성질도 똑같고 해석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동명사가 왜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동명사의 의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동명사가 탄생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부정사의 명사용법이 그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동명사가 있는가?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것은 우리가 미리 배웠던 어쨌든 동명사도 동사의 성질이니까 이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워보도록 하죠.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굳이 동명사를 발생시켜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드리죠. 동명사는 이미 그 역할을 부정사가 충분히 해줬는데 결국은 동명사가 탄생한 배경은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단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명사는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단점을 조금은 보충 또는 보완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동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사가 다 쓰이면 동명사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부정사의 아주 결정적인 큰 단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보충, 즉 보완해 주기 위해서 동명사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점이 뭘까 그런 얘기죠. 부정사의 가장 큰 단점이라기보다는 어렵습니다. 성질입니다. 그럼 저는 단점이라고 표현하는데 부정사의 단점이라면 영어에 수없이 등장하는 수많이 등장하는 전치사와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be about to라든지 이런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우리가 전치사 아시죠? 영어에서 전사가 왜 필요해? 수많은 부사, 즉 부사를 많이 쓰기 위해서 모든 명사나 대명사 앞에 전사만 딱 붙이면 다 성질이 뭐로 바뀌어? 부사로 바뀌어요. 영어는 부사가 들어볼 때 언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표현을 좀 더 풍부하고 자세하고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 부사를 많이 쓰는데 그 부사를 많이 쓰기 위해서 전사가 사용이 되겠죠. 영어는 독해가 이만큼 있으면 거의 50%는 다 부사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사의 가장 큰 결정이 뭐냐? 수많은 전사와 함께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그것도 명사적인데 명사나 대명사는 그 앞에 수많은 전사부터가 성질 부사로 바뀌어요. 근데 부정사는 그렇지 못하는. 왜 그런 거니? 예를 들어 to, to고 이렇게 형식이 나오게 되버린다는 얘기죠. to는 전사, 앞에 있는 to는 부정사의 접두고 그러니까 모양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래서 부정사가 큰 단점은 바로 뭐냐? 전치사, 그 많은 전사와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러면 전치사 뒤에 부정사를 안 쓰니까 이것을 고잉으로 써주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아십니까? 왜? 모양이 안 나거든. 투투. 그래서 수많은 전사와 사용을 하기 위해서 바로 부정사의 명사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명사가 만들어진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동명사가 거부감이 없어요. 그렇구나. 부정사가 수많은 앞으로 내가 글을 쓰건 표현을 하건 수많은 전사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부정사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부정사는 모양상 좋지 않아서 전사대 사용할 수 없어. 사용을 안 해. 안 하다 보니까 그 부정사를 ing 즉 ing 형태로 바꿔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신 독해에서 수많은 전사에 비해서 ing가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뜻은 똑같고 성질은 똑같고 해석도 똑같이 하고 그래서 수많은 전사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동명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자, 이거 지우죠. 자, 두 번째 단점이 있는데 자, 뭐냐? 부정사는 그 의미가 굉장히 미래성이 강합니다. 미래성이 강하고 대단히 구체적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것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명사는 그 뜻이 일반성이 강하고 과거성이 강한 표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수영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를 영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is good for health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여기다가
수영하는 것을 집어내야 됩니다. 즉, to swim을 집어넣을 것인지, swimming을 집어넣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영하는 건 건강에 좋다. 그런데 부정사는 구체적으로 나는 수영을 원한다. 아직 하지 않고 있어. 아직 하지 않지만 해야 돼. 또는 굉장히 누구누구와 함께 어디에 수영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를 표현할 때는 부정사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걸 정답을 해야 될까요? 어느 걸 써야 될까요? 이걸 써야 되겠죠. 스위밍은 즉 일반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해온 과거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역사 오래전부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냥 수영하는 거다. 굉장히 일반적 개념. 그럴 때는 swimming is good for health라고 쓰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사는 굉장히 미래성이 강하고 대단히 구체적인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어떤 일반적 표현을 나타낼 때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일반적 의미, 과거적 의미가 강한 동명사로 바꿔 쓰는 것입니다. to smoke 그러면 지금은 안 피지만 앞으로 담배를 피울 그런 뜻이고 smoking 그러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녀노소 쭉 피워오는 담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연할 때 no smoking 그러잖아요. no to smoke 그러지 않습니다. 담배 피지 마시오. 누가? 네가 피건 내가 피건을 떠나서 막연한 개념. 즉 막연한 개념이라든가 일반적 개념은 부정사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동명사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부정사의 명사경법과 동명사가 충돌을 합니다.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중복이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다. 부정사의 애매한 단점, 즉 뭔가 좀 연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애매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명사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대단히 막연한 개념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일반적 개념, 그리고 과거성이 강한 의미에 쓰고 부정사는 미래성, 그리고 대단히 구체의 경우에 부정사는 씁니다. 그래서 서로가 보완해주기 위해서 동명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예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찍겠습니다. 자, 동명사가 그냥 막연하게 동사원형 ing, 주어, 목적어, 보러 쓰인다 라고 외우시면 공부하시면 그건 문법 공부가 아닙니다. 동명사가 왜 있는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신다면 동명사는 굉장히 쉽습니다. 헷갈리지 않고 뭐 부정사의 명사용법인데 거기에 보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예문 보시겠습니다. To see the sun directly hurt your eyes. 자, 이 to see가 지금 여기 있는 동사의 주어를 쓴 겁니다. The sun, 태양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라보는 것은 해친다. 뭘 해쳐? 너의 눈을 해칩니다. 우리가 하늘에 대낮에 떠 있는 태양을 2초 동안 쳐다보면 눈이 먼다고 해요.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부정사세. 왜? 태양은 우리가 늘 보는 게 아니야. 절대 못 봐. 그러니까 과거부터 쭉 보고 있는 개념이 아니니까 당연히 부정사 주어로 써야 돼. To see the sun directly, 즉 directly, 직접적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눈을 해치는, 눈을 베리게 한다는 얘기죠. 이건 당연히 이땐 당연히 seeing 쓰면 큰일 나죠. 왜? 이걸 쓰면 우리가 태양을 늘 그냥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봐오는 개념이 되니까 아마 태양은 절대 맨눈으로 못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못 본, 즉 봐야 할 미래성, 그래서 당연히 부정사 쓰죠. 근데 이걸 수동태로 보셔볼까요? 수동태. 자, 수동태 보시는 거 기억해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어디로 갑니까? 주어로 가죠? 자, 수동태 보시는 공식은 미리 했습니다. 공부했죠? 자, 그래서 수동태 보시면 your eyes가 앞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태는 비동사 앞으로 BP를 쓰죠? 자, 현재 시제고 눈은 두 개 복수니까 다음에 hurt라는 동사의 PP도 hurt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동태는 전사 by 쓰잖아요. 뭐뭐에서 뭐뭐. 그 다음에 by 다음에 주어를 쓰죠. 근데 to see 이렇게 돼야 되겠죠. 수동태 공식에 따라. 근데 전치사야. 전치사되는 부정사 써 안 써? 못 쓰죠? 모양에 나서 안 쓰죠? 그래서 이때는 이것이 뭐로 바뀌냐? 이렇게 동명사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일 땐 당연히 투부정사인데 수동으로 바뀌면 sing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뜻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명사가 왜 필요한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영어에서 by to see 같은 것은 모양이 좋지 않아서 안 쓴다는 얘기야. 즉 투부정사는 그 앞에 to 때문에 앞에 전사와 함께 잘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명사를 탄생시켜서 동명사로 바꾼 겁니다. 당신의 눈은 태양을 직접 봄으로써 해쳐질 수 있다. 해충을 당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동명사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영하는 건 건강에 좋다. 그러면 스위밍을 시작해야 되죠. 왜? 수영을 하는 것은 아주 막연한 개념이고 일반적 개념이야. 과거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해왔고 역사적으로 남녀설 불문하고 어디 사건 간에 이런 식으로. 근데 to swim 그러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누구누구와 함께 어디에서 수영하다 이런 의미로 쓸 때는 to 부정사. I want to swim. 난 수영하기를 원한다. 아직 수영을 안 했죠? 미래성.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명사가 원지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동명사가 영어에서 발생한 이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분사가 발생한 이유를 잘 보면 분사가 어렵지 않았죠? 현재 분사의 탄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대명사를 연결했고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을 했고 나온 것이 분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동명사는 왜 나왔느냐? 부정사의 명사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단점이 바로 뭐야? 수많은 전치사와 함께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뜻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미래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성을 나타낼 수가 없다. 그럴 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동명사로 바꿔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사는 복문을 단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동명사도 복문을 단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확실한데 부정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동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동명사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뜻 보면 뭐 역할, 주어, 목적어 이렇게 역할을 바로 시작을 했지만 제 책의 앞에 보시면 그 이유가 충분히 있죠. 그 이유가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동명사의 발생 과정, 발생한 이유, 탄생 배경, 탄생 목적을 잘 이해하시면 결코 동명사는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해. 부정사의 명사정법을 즉 명사정법에 좀 극복하지 못한 그러한 단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동명사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걸 먼저 이렇게 공부하시면 동명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그 성질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동명사의 탄생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책을 통해서 자세한 기능, 역할, 성질 따위를 조금은 구시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